어제 외국인이 이끌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0.7% 하락 속에서 4,18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가량의 강세인데요. 지금 현재 투자 주체로는 개인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오늘 살짝 지수가 내릴 때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분과 함께 종목 발굴해 보면서 새로운 기회 포착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월 28일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한화시스템 최고가 기준 상승률 18.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한화시스템 방산 종목들 나쁘지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0.34%가량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군 SAR 정찰위성 탑재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조 클럽 진입한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조방원 종목들도 오늘 같이 내리고 있어요. 한화시스템 어떻게 좀 전략 점검해 볼까요? 일단 조선 쪽은 좀 그만큼 달렸다. 그럼 좀 쉬자. 이런 느낌으로 실적 발표 뒤에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방산 쪽도 그 실적 잘 나왔는데 그다음 하니까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은 좀 다시 힘드는 분위기죠. 예, 원자력은 그동안 쉬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바로 또 반응하는 모습들이고 그렇게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방산과 그리고 조선을 다 같이 아우르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필리조선소의 역할이 충분히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가격은 말도 안 돼.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들은 한번 부각받았었고 좀 정체되는 과정 쪽에서 다시 한번 지지권 만드는 과정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강하게 시세 나올 때는 또 줄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 아직 조금 더 주춤하면서 지지권 만들어 갈 때는 늘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조선 쪽들 움직일 때 또 미국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관련된 뉴스 잘 챙기고 한화시스템도 보자. 여전히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발표 이후에 당장 눈에 띄는 모멘텀이 좀 적어 보이는 영향으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짧게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시세를 확실하게 줄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뒤에 조금 긴 호흡으로 한화시스템 바라봐도 좋겠다. 특히 조선과 방산 섹터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 발굴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노무라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 84만 원으로 제시를 했죠. 어제장에서 60만 원대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6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만 닉스를 본 상황 속에서 소부장주 어떤 종목 봐야 될까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또 막 난리를 피다 보니까 하이닉스 60만 원대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조정받네요. 네. 시장이 핫하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 쪽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뜨거운데 소부장이 가만히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소부장 쪽들도 아마 이제부터 될 만한 종목들 아마 챙겨가고 강하게 반발이 나올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막 두드러지게 나온 종목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4분기나 내년부터 갔었을 때는 지금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기대감이 빵빵하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SK하이닉스향 쪽으로 관련된 종목 쪽에서 기대감이 앞으로 채워질 수 있겠다는 쪽에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선공급한다고 하고 그중에 5만 장이 SK하이닉스에 돌아갈 예정이죠.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혜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소부장 종목이 오늘 잠금 해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에이펙트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역시 SK
하이닉스 향으로 에이펙트가 누릴 수 있는 수혜 범위를 좀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펙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향으로 에이펙트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나 봐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예. 에이펙트. 에이펙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탄생한 배경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얼만큼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7년도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2007년도에 하이닉스 협의회가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동 출자가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백업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오셋 쪽이죠. 그쪽에서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 위주로 이어갔던 회사고 거기다가 이 회사의 강점하게 되면 국내 유일로 그리고 또 토탈 후공정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일괄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하이닉스 바빠 죽겠는데 일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럼 약수 효과가 안 나오게 되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한 단계 레벨업했고 이제 서서히 실적 흐름과 함께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레벨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적자는 2년 동안 이어갔는데 투자를 좀 하느라고 거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조금 늦어졌다고 보는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시간이라고 보게 되면 아마 하이닉스향 물량이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좀 짚어주셨어요.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협의회에 공동 출자로 탄생했다라는 배경을 들여다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을 때 에이펙트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물량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펙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모멘텀들은 더 없을까요? 네, 일단 해외 진출을 잘 해서 이제 내년부터 성과가 좀 들어올 걸로 보는데 인도로 갔습니다. 예. 인도로 가서 2027년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안드라프레데시주 죄송합니다. 발음 좀 해주세요. 발음 좀 해주세요. 예, 이쪽에서 인도 가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쪽에서 합작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 투자와 함께 이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한 부분들 이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소캠 관련된 쪽에서도 개발에 같이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성과 나오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삼성전자 GDDR7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 테스트 파트너까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핫한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러게요. 되면은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반영이 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턴어라운드 된 실적과 함께 변화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주가는 시총이 한 2천억대 초중반 정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변화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은 높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올라왔지만 다음 레벨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쪽으로 한번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펙트 그 탄생의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SK 하이닉스와 충분히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요즘 뭐 메모리 반도체 정말 슈퍼 사이클이다, 메가 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뭐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협력하고 있는 소캠이라던가 삼성전자 GDDR7 개발 프로젝트의 파트너라는 점도 에이펙트를 주목하게 할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인도의 확장세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에이펙트 오늘장에서 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길까요? 네, 일단 한 5,200원대 밑에 그 정도쯤에서는 진입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에 나와서 7,000원대 이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들이 이게 작년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성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 한 40% 이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목표 수익률을 40%로 높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가격은 5,200원대 좀 위쪽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5,200원보다 조금 내렸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되겠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펙트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발굴 어떤 헤드라인으로 해볼지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알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상당히 좀 논쟁적인 주제가 된 것 같아요. 한알용 해제, 임박인지 시기상조인지 조금 헷갈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K-팝 공연 자체에는 호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알용 해제는 좀 성급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것 같죠. 자, 관련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님?
네,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냐, 뭐, 당연히 엔터가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한령 한 적이 없대는데요,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왕이 부장님 불러다가도 하는데, 주성님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기대는 엔터 쪽들은 내년에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제 합의문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교류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스타트업 쪽이라든가 아니면 2030 쪽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둘 다 내수 증진을 위해서 서로 또 보니까 어제 중국에서도 어떤 비자를 또 1년 연장을 했더라고요. 한국,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교류를 확대하자라는 쪽에서 진정한 수혜는 여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 기억이 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전에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한 인기를 끌 때 K-팝 데몬 헌터스의 숨은 수혜주다라고 김민수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 자체가 없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지만 분명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서부 T&D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방한 외국인,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인데요. 캐대헌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또 함께 납니다. 네. 자, 지금 방한 외국인 키워드 먼저 여쭤보면요. 지금 뭐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기만 해도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미세한 변화를 봤을 때 어제 GSP&L이라는 회사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실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동안 어떤 그 리뉴얼 들어갔던 비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 반영하면서 위축되는데 그럼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나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성과를 내는 거 아니냐? 쪽에서 GSP&L이 오늘 바로 소위되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상이 없다. 그런 일회성 비용 빼고는 나머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서부 T&D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아야 될 거로 보여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호텔 쪽들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나 이제 산업재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좀 시각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소비재도 실적 좋은 것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변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뭐 객실 점유율 그리고 또 객실 단가 모두 다 강한 변화가 이끌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실적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줄 때 아마 하반기까지 해서에 대한 변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580억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되는데 주가는 변형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PBR 0.6배 이러면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 중에서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GSP&L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뜯어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화면 살펴보셨듯이 11%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서부 T&D가 따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서부 T&D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분명히 우리가 투자자로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이겠죠? 네, 이쪽에 대해서도 약간 노이즈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한때는 그쪽이죠. 그 용산 낮은 상가 이쪽에서 그게 재개발이 좀 어려울 거다, 뭐 안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 좀 결정이 나오면서 좀 더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치만 관련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더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인천 송도 스퀘어 1이죠. 스퀘어 1 플러스 복합 쇼핑몰 이쪽과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게 되면은 가치가 반영되면서 좀 실적의 레벨업들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본업 잘하고 있고 가치 부각받고 있고 그러면 기대감을 높여도 될 시점이다라고 보면서 반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하면 지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 용산과 송도 이름만 들어도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높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거기다가 토지개발 가시화라는 모멘텀까지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 서부 T&D를 또 한 번 주목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장에서 서부 T&D 주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계속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나도 올라간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약 한 9,700원, 9,500원 정도쯤에서는 무난하게 진입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난 고점대와 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률 한 25%대 바라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부 T&D
9,500원에서 9,700원 사이에는 무난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한 12,000원대의 목표가를 잡으시고 한 25%가량의 수익률 노려보시면 어떻겠나라는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